지난 4일에 이어서 어제 북한이 발사체를 또 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2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마침 특집 대담도 준비된 상황이었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 중이었는데 왜 이 시점에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을까? 그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북한이 쏜 발사체, 미국 방부는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합참은 저각도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여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어떤 관점을 달리하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는 구구한 의견이 있어도 이해가 가는데 예. 이 팩트에 관한 걸 갖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다룬다는 건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지금 4일날 쏜 거나 어제 쏜 거나 그 대포도 섞어서 쐈다 그러지만 명확히 미사일을 쐈거든요. 근데 미사일 치고는 좀 창피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진다. 예. 예컨대 사거리도 짧고 또 발사가 고도도 낮고 이러니까 그 미사일 치고는 좀 석연치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새 총도 총입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미사일은 조잡하고 또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엄연히 미사일은 미사일이거든요. 그 이 점은 혼란이 없이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그 발사체라 그러니까 그러면 새 총을 돌멩이 발사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괜히 그냥 새 총 하면 알아들을 걸. 이렇게 조금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 건 보기 안쓰럽습니다. 예. 근데 4일에는 여러 가지 포도 같이 섞어서 쐈다 그랬는데 미국도 4일날 쏜 거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었는데 어제 쏜 거는 이제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릴 게 4일날 쏜 거하고 그럼 9일날 쏜 게 다른 거냐? 예. 같은 무기 체계를 쏜 거예요. 예. 같은 무기 체계를 쐈기 때문에 설령 멀리 나가서 이젠 미사일로 인정해야 되겠다면 4일 것까지 같이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장소만 동해, 서해 이렇게 바꿔서 했을 뿐이지 그 비슷한 무기와 비슷한 전술적 목적으로 시행된 훈련이다. 우선 이 점을 명확히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바로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 제재 결의안 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은 또 달라요. 그거는 지금까지 중장거리 미사일 즉 한 1,500km급 이상 그 멀리 나가는 미사일일 때는 국제 제재를 받았지만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일 경우에는 안보리가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한다고 한 유엔 결의안에 그 규범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일이 다 규범 어겼다고 허구한 날 소집돼가지고 결의안 따로 낼 수 없으니 중장거리 이상급의 미사일로만 제한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과 실제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냐. 미국도 일단은 사거리가 짧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추가 제재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또 유엔 결의안을 위반 여부를 나름대로 피해갈 수 있는 그 경계선에서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라는 거는 육상, 지상, 또 해상, 공중에서 남북한이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포괄적인 적대 행위 중지는 모든 군사 행동을 사실상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9.19 합의의 취지에는 위반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뒤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사격 훈련은 어느 구역 밖에서 한다든가 또 완충 구역을 만든다든가 비행 금지 구역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구속력 있는 규범인데 여기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궁금한 거. 첫 번째 발사를 했을 때는 군사적 목적이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쐈다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번 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자, 이제 소극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예. 자체 방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은 마당에 전술적 차원의 재래식 무기로 하는 안보마저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전략적 차원의 물리력은 포기했어도 전술적 차원의 무기를 더 강화해서 자국의 방위를 튼튼히 하자는 목적으로 이번 훈련을 감행했다. 이렇게 하면 소극적 해석이지만 석연치가 않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북미 회담에 대한 하나의 독촉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쿼터를 건드렸다고나 할까. 자꾸 신경줄을 건드림으로써 만약에 어떤 북한식 셈법에 부합되는 북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다. 예. 이거를 미국 쪽에 시그널을 발신하면서 예. 나름대로 우리 셈법에 맞는 회담을 빨리 하고 싶다는 독촉장으로 이번 군사훈련을 한 거 아닌가. 예. 이건 좀 적극적인 해석인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 전문가들, 뭐 김종대 의원도 지난번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촉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때요? 저는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 행동은 계속될 걸로 봅니다. 이거는 김정은식 통치 방식인데, 예. 지금 북한 군부의 어떤 강경론을 또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가 국방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대내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인 그 행보는 계속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판을 깰 정도의 예. 어떤 비핵화 협상을 다 무위로 돌릴 정도의 그 도발은 연말까지는 자제하지 않을까.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또 트럼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 보면서 장기적인 협상의 판짜기, 일종의 다음 협상을 위한 버퍼링 작업 아니냐. 예.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경고장 같은 것도 여러 장 날리면 또 공수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어떤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겠죠. 예. 이 정도 도발에도 지금 일본이 격하게 나오고 있고. 예. 또 미국 내 야당이라든가 어떤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 규탄의 목소리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기 정치를 한다면은 그때는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 한국과 미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해서 인도적 식량 지원에는 합의를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구체적인 경제적 그 거래를 명분에 내걸질 않습니다. 예. 자존심이 센 나라고 그냥 평양박치기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심 어떤 경제 협력을 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식의 시그널을 간접적으로 주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무슨 경제 제재 해제를 구걸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다. 식량 따위에 우리가 자지우지될 그런 어떤 상대라면 잘못 봤다. 그리고 앞으로 입 조심해라. 뭐 이렇게 험악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안보 문제는 안보 논리로 푸는 게 맞다. 그 북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안보 대 안보가 교환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명분의 논리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라든가 어떤 그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 조정하려면은 어떤 평화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 내지는 하나의 어떤 전리품으로 당연히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걸로 좀 배치를 해야지. 요걸 앞에 배치하면 북한이 더 반발한단 예.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미사일 쏜 날짜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네. 북한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이렇게 두 번 연속 그것도 그 문재인 정부 2주년 되는 날에 쐈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이런 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뭐 북한에도 가서 주요 인사를 만나봤고,
또 미국에도 가서 북한 유엔 대사가 했던 얘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재자 외교라는 게 북한에 먹혀 들질 않아요. 예. 북한은 그런 식의 어떤 에이전트, 중재자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게 언제든지 원하면 미국하고 직접 대화가 되는데 예. 자꾸 무슨 제3자가 중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초기에 대화에 물꼬를 틀 때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예. 어느 정도 대화가 진척되고 난 이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얘기가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지고 좀 더 당당한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략 작년 한 10월에서 11월부터 북한의 이런 태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스스로를 중재자라고 규정했던 거는 좀 실수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국제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인도적 지원을 했었어야 됐고 또 과감한 특사 외교라든가 어떤 우리의 자율적 판단이 내재된 과감한 행동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는 중재자를 넘어 이제 당사자로 나아가자. 예.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뭐 오지랖이라는 단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을 테고. 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특사를 좀 보내서 물밑 접촉을 하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우리 측에 화가 많이 나 있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중재자의 노력이라면은 이제 상대 안 하겠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하노이 회담 이후로 석 달 가까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5월 중에 남북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면 저는 6월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6월부터.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5월에 이제 판문점의 대화에 북한이 나오느냐가 마지막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예.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국제사회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보다는 북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어떤 낮은 차원에서라도 협력을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비상수단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준비 없이는 5월 정국을 타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보수주의를 갖고 있는 국민들은 북한에 또 속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북한을 굴욕적이고 패배적인 어떤 구석으로 몰고 가는 비핵화는 북한은 파국을 감수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안정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노력 없이는 아무리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체제 보호가 먼저란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남북한 간의 적극적인 군비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일단 긴장을 좀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 인터뷰 마치고요. 저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